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삭제 기능까지 완료했고요. 오늘 수정 기능 이제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으면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료가 됐었는데, 어떻게 하신 분 있을까요 혹시? 어렵던가요? 사실상 이 수정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를 건드리는 부분은 정말 없어요. 거의. 우리가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정리를 살짝 해볼까요? 자, 명령어를 입력받는 구조인데 article, modify, 2번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줬다고 했을 때 이번 게시글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1번 게시글 하겠다 그러면은 얘는 있을 때 수정할 제목, 여기 입력을 받으면 되고 수정할 내용, 입력을 받으면 되는, 그리고 1번 게시글이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글이 잘 바뀌어 있기만 하면 되는, 이렇게 했을 때 바뀐 내용대로 내용이 잘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얘가 왜 정말 코드를 건드릴 게 딱히 없냐면요, 우리는 이 명령어 어떤 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 코드에서 디테일과도 유사하고요, 딜리트와도 유사해요. 그렇죠? 둘 다 유사를 한데 둘 중에 어떤 걸 가져다 써도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 구조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럼 명령어 입력 받는 부분은 어차피 번호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start with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equals가 아니라 얘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까진 당연히 아실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력한 글 번호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잘라내는 이 과정, 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겠죠? 당연히 번호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 해당 글 번호가, 이런 글 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 우리가 반복문을 돌려서 순회를 하는 과정 안에 조건문을 넣어서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 번호와 지금 현재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는 게시물들 정보를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보고, 그 와중에 아이디가 일치하는 게 있다, 글번호가 일치하는 게 있다면 그 글번호에 해당하는 애를 잠깐 백업시켜 놓는 형태로 우리가 디테일도 그렇고 딜리트도 그렇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디테일 쪽은 객체 자체를 백업을 시켜놨던 거고, 딜리트 쪽은 그 객체가 들어있는 인덱스만 백업을 시켜놨던 거죠. 근데 물론 객체 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상태인데, 이 modify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글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제목과 내용을 새로 입력받은 다음에 새로 입력받은 애들로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당 객체를 백업을 시켜놓는다면 좀 더 편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굳이 인덱스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객체 자체를 찾을 거예요. 그럼 누구랑 더 비슷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똑같은데 객체를 백업시켰냐 인덱스를 백업시켰냐 차이, 디테일과 딜리트에서. 근데 지금 우리 객체를 백업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랑 더 비슷해요? 디테일. 그쵸? 그러면 그냥 디테일 하나 가져와서 이런 추가적인 작업만 살짝살짝 건드려주면 되는 건데, 자,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디테일 부분 제가 이렇게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굳이 타이핑을 새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걸 가져다 쓰는데 형태만 살짝 바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수정 기능 같은 거를 삭제보다 앞에 놓는 편이어서 얘를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modify, 명령어 들어오는 부분, 초입 부분 바꿔줘야 될 거고, 실제로 작업해야 되는 이 부분, 이건 디테일용이니까 필요가 없겠죠? 이거 빼고요. 자, 그럼 나머지 이만큼의 코드 건드릴 거 있을까요? 이만큼의 코드에서 얘는 글번호 잘라내는 거였고, 명령어로 입력받은 글번호 잘라내는 거, 얘는 해당 글번호랑 일치하는 객체 있나 없나 찾아놓고 있으면 백업시키는 거, 그리고 얘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 메시지 보여주는 거. 그럼 얘는 다 써도 되지 않을까요? 우린 이 밑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추가 작업 몇 가지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한번 해보죠. 자, 얘가 articles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 articles라는 리스트가 그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갖고 있게 되는 형태니까, 그럼 우리 write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을 했어요.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았고, 번호, 날짜 같은 거는 자동으로, 번호는 올라가고 날짜는 현재, 그 시간 날짜를 딱 체크해 와서 같이 조립을 시켜주는 형태로 객체를 하나 만들죠. 이거는 코드를 잠깐 봐야겠다. 여기 write에서 얘는 번호 증가, 얘는 날짜 구해오기, 얘는 제목 내용 입력받기, 그리고 나서 객체를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new article 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건 주고, 아니다, 이렇게 하자. 그림으로 봤을 때 article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생겨날 거고, 지금 article 타입의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리모컨 있고 얘가 연결이 됐을 거고, 이제 번호, 날짜, 제목, 내용이라고 하는 공간 4개. 근데 이 공간들이 값이 다 들어있는 상태로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왜냐?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만든 이 객체, 얘를 대문자 A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이 대문자 A 친구는 지금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리모컨을 넘겨주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딱 이 한 줄이에요. 이거는 어려울 게 없죠? 우리 많이 해왔던 거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article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리스트에다가 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인데 방 한 칸을 만들었어요. 0번방 뚫었어요. 왜냐? 하나가 들어올 거니까. 애들을 한다고 했으니. 그죠? 추가한다 해서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시켜놓고 이 안에다가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코드상으로만 봤을 때 얘를 넣은 거예요? 얘를 넣은 거예요? 얘를 넣은 거죠. 이 변수를 add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어디서도 이 객체를 add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죠. 우린 이 변수를 add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실제 articles, 이 0번방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뭘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거 리모컨이죠. 왜냐면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는 애초에 리모컨밖에 안 들고 있었으니까. 이 리모컨은 누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 A라는 객체를 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리모컨을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자, 지금 이 개념에서는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어요.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 자체를 이 자리로 옮겼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들고 있는 리모컨만 줬다라고 봐도 돼요. 둘 다 개념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중요한 건 리모컨이니까. 지금 이제 다시 기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내고 나서 이 객체를 변수에 연결시키는 과정이 변수 안에다가 객체를 우겨 넣는 게 아니었죠, 절대. 그쵸? 우린 리모컨만 연결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articles 0번방에는 실제로 리모컨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모컨은 누구를 조정할 수 있다? 대문자 A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는 article write라고 하는 이 if문, 이만큼이 로직이 수행이 됐을 때 얘가 다 했어요. 일을 여기까지 다 끝냈대요. 그리고 나면 다시 무한반복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왜냐면 if, else, if로 엮여있는 밑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 참을 만났으니까 다른 애들은 실행이 안 될 거고요. 마지막 else까지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다음 코드가 없기 때문에 무한반복이니까 위로 올라가야죠. 그럼 다시 명령을 입력받으러 내려올 거예요. 받으면서. 그 상황인데 이미 얘가 끝난 시점에 이 article이라는 변수는 어디 갔어요? 죽었죠. 근데 죽기 전에 뭐 했어요? 백업 시켰죠. articles는 리모컨을 갖고 있어요. 이 리모컨 누구 조정한다? 객체 A 조정한다. 얘가 중간 다리가 없어져도 얘는 이만큼 조정할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 이 해당 변수가 죽기 전에 articles라고 하는 얘는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로. 그 친구 전역 변수는 아니죠. 우리가 이 무한반복 밖에다 만들었으니까 근본적으로는 지역 변수긴 하지만 이 무한반복 안에서 만들어지는 조건문 안에서 만들어지는 친구들보다는 생존 주기가 훨씬 긴 그런 친구니까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죽기 전에 백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리모컨으로 우리는 결국 객체 A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게시물들이 좀 더 이해가 쉽게 하려면 진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다 리모컨이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객체들이 너무 크다. 좀만 줄일게요. 이거에 해당하는 객체들이 각각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모컨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이에요. 객체가 들어있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것만 잘 이해를 했으면 우리 모디파이 기능이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자,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코드에서 지금 일치하는 걸 찾아냈죠. 아이디가 일치하는 거. 지금 결국에는 이 리모컨을 눌러서 여기에 접근해서 아이디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값을 보고 이 값이랑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 이 숫자랑 매칭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글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얘는 0번 인덱스에 들어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겠죠?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덱스와 글 번호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1, 2, 3, 4번 글인데 우리는 2번 글을 찾고자 했대요. 모디파이 2번을 했대요. 얘를 봤는데 얘는 1번이니까 다르죠. 그럼 너 아니야. 다음 거 봐요. 반복문이니까. 자, 2번 글 봤어요. 일치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현재 찾아낸 이 친구. 이 친구를 어디에 주고 있어요?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주고 있어요. 얘 found article 이렇게 공간이겠죠, 변수니까. 자, 근데 이 친구 결국 뭐예요? 객체예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이죠. 그럼 얘도 리모컨 받겠네요? 이거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얘랑 연결되어 있죠. 자, 이거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하나를 변수로 하나 또 빼놓은 거예요. 왜냐? 지금 반복문이 끝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불러왔던 아티클이라는 변수로 불러왔던 그 리모컨들은 이 반복문이 끝나면서는 못 불러낼 거니까. 지역 변수니까. 그러니까 리모컨이 없어졌다가 아티클스에서 리모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리모컨을 잠깐 보관시켜놨던 변수를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변수를 못 쓰게 되기 전에 또 다른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걔한테 잠깐 백업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백업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저 지역 변수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벗어날 때마다 사라질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만들어서 쓰고 얘가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백업을 시켜놓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못 불러오게 됐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던 리모컨은 우린 파운드 아티클이 갖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작업까지 해놓은 겁니다. 현재 코드가 그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 받은 상태니까 사용자한테 입력을 새로 받은 다음에 얘네들을 이 리모컨을 눌러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전파를 보내서 여기 공간에 접근해서 이 값들 여기다가 때려 박으면 이 객체의 값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객체를 처음 배울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객체가 변수에 직접 담기는 게 절대 아니다.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다 라고 했던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리모컨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리스트 안에 객체가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반복문 돌려요. 얘를 꺼내요. 잠깐만,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전으로 가야 돼요, 사실. 지금 라이트를 하고 그걸 아티클스에 저장하는 그 순간부터 가야 됩니다. 라이트를 했을 때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객체를 결국에는 아티클스라고 하는 애한테 저장을 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게 0번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객체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한다면 이제 1번방이 생겨나면서 새로 또 객체를 하나 받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볼게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객체들 애들을 해서 추가한 이 객체들 얘네들을 아니다 이것보다 더 전으로 가야겠네요. 이거부터 그려야 되겠네. 이 상태에서 리모컨 그려주고 연결시켜주고, 자, 일단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 객체, 리모컨 연결이 아니지. 이 객체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우리는 결국 얘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을 했을 거니까 이런 게 또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아티클스는 결국 그러면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얘를 어디야? 모디파이에서 찾아내면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있죠. 찾았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볼게요. 객체 몇 개예요? 이거 3개죠. 객체 자체가 실제로 그대로 옮겨 다니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다른 변수에다가 해당 객체를 다시 준다고 했을 때 얘는 3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자, 얘가 int a라고 볼게요. 얘한테 5가 들어있어요. 근데 int b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b한테 a를 넣었대요. 그러면 이 5가 b한테 들어오겠죠. a는 5를 잃고 있나요? 아니죠. 얘도 5를 갖고 있고 얘도 5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출력 같은 거에서 a를 사용해도 5가 나올 거고 b를 사용해도 5가 나오겠죠. 그쵸? 이 개념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객체, 얘가 그대로 옮겨갔다. 변수가 들고 있는 값으로서 활용이 될 때 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으면서 넘겨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값을 그대로 값만 주는 개념이니까. 그럼 얘는 객체를 진짜 이렇게 순수하게 이 객체 자체를 이렇게 넘겨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들고 있는 객체랑 얘가 들고 있는 객체는 다른 객체 아니에요? 2개가 돼버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변수가 객체를 직접 이렇게 담고 있다. 객체가 변수 안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객체라는 건 한번 만들어 놓고 변수에 연결을 했고 해당 리모컨을 읽기 전에 그 변수가 사라지기 전에 계속 백업만 시켜놓으면 결국 처음에 만들었던 그 객체를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밸류 값처럼 5라는 값을 계속 복제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객체 덩어리는 하나고 그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의 개수만 늘어나는 개념. 그 와중에 지역 변수들은 만들어졌다 지워졌다 만들어졌다 지워졌다를 반복할 거니까 리모컨을 완전히 잃어버려 버리면 지금 이제 하나 다시 꺼내죠. 아이고 열렸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와 변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 변수가 지역 변수라서 사라졌대요. 죽었대요. 역할을 다하고. 그럼 이 객체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얘는 이 변수가 죽었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심지어 이제 얘가 죽기 전에 다른 애한테 다른 변수한테 내가 가진 리모컨을 백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죽었다면 이러고 죽었다면 얘가 사라져도 이 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백업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그냥 사라지면 이 객체는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러낼 수 없는 형태가 될 뿐인 거예요. 얘는 좀 더 나중에 사라집니다. 객체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가 변수에 직접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건 네, 이런 이유예요. 지금 모디파이, 서로 다른 객체를 갖고 있어 버리면 얘를 수정했는데 얘가 바뀔 리가 없잖아 라는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모컨이 연결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객체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미 끝났죠. 할 거 끝났어요. 아까
이 그림이었네. 아까 걸 지웠나 보군요, 제가. 그냥 하죠. 이미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애가 이 리모컨을 넘겨받았으면 실제로 우리가 라이트를 진행할 때 만들었던 그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입력만 받으면 되고요. 입력 받은 값으로 저 리모컨 눌러서 값 바꿔 끼기만 하면 돼요. 재할당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입력받는 부분 어디 있어요?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아티클 라이트에 있죠. 이거 사용자한테 입력받기 위해 제목 내용 부분이죠. 복사합니다. modify에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이름만 수정할 제목, 수정할 내용 이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 위에서 타이틀과 바디 썼는데 여기서 왜 또 쓸 수 있어요? 왜 뭐라고 안 해요? 서로 다른 지역이니까. if 조건문 얘는 if 안에 엮여있는 이만큼인 거고 얘는 그 또 다른 else if에 묶여있는 이만큼인 거니까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지역이잖아요. 가능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입력을 받고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온 상태니까 이제는 실제로 수정 기능을 실행시켜주면 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검증할 거 없이 그냥 입력 받고 입력을 받았으면 리모컨 누가 들고 있다고요? found 아티클이 들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어디에 접근해? 제목은 타이틀에 접근해서 방금 입력받은 타이틀로 바꿔주고 내용은 바디에 접근해서 방금 입력받은 바디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멘트 1번 게시글이 수정되었습니다 라네요. 1번 게시글 게시글 번호야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아이디로도 알고 있고 지금 해당 글 찾아온 파운드 아티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차고도 넘쳐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출력문 하나 넣어주고 이러면 실제로 입력 받고 수정하는 작업 그리고 멘트 보여주는 거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것도 했네. 자, 실제로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지금 당연히 글이 없을 거니까 자, 2개를 썼습니다. 2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잘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아이고 1번 글 바꿔볼까요? 자, 일단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파트를 넘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얘가 1번 글이었으니까 숫자로 한번 바꿔보죠. 내용은 얘가 숫자로. 자, 수정되었대요. 그리고 1번을 까보면 잘 바뀌어있죠. 우리가 결국 누른 리모컨은 이 리모컨이 쳐다보는 객체는 애초부터 하나였어요. 계속 리모컨을 백업시켜 놓는 과정이었던 거지 객체는 하나였습니다. 객체가 복사되거나 복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리모컨만 계속 복사가 되고 변수가 사라지기 전에 난 곧 죽을 거니까 네가 이것 좀 보관해 계속 백업을 하는 과정을 거친 거고 그 최종적으로 found article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그 해당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완성된 형태를 보시면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이만큼에서 바꾼 거 modify 이거 명령어밖에 없고요. 우리가 추가한 코드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이 한 줄, 이 한 줄, 이 한 줄은 출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데 심지어 이만큼도 제가 복사해 왔죠. 그럼 이거 우리가 타이핑한 거 아니고 이거 남았네요. 코드를 추가할 게 딱히 없다는 얘기예요.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거긴 하지만 디테일 상세 보기를 하는 것과 삭제를 하는 것, 수정을 하는 것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다른 기능이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기능들인데 결국 이 기능이 만들어지는 그 중요한 핵심 로직들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를 그걸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내기 위해서 그 아이디라는 걸 추출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은 동일할 거니까
어차피 순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사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해보고 이렇게 응용하는 거를 아직 경험치를 많이 안 쌓았으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아, 어려울 게 없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시면 좋아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접근해 나가면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부터. 애초에 상세보기 기능을 보고서 수정 기능을 만드세요 라고만 하면 얘를 보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 라는 느낌이 올 텐데, 이거를 수정 기능이라고 해서 뭐 크게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뭐 그걸 먼저 고민하지 말고 일단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명령어를 입력받고 내가 해당 입력받았을 때 해당 명령어에 일치하는 로직을 수행하게끔 하려면 조건을 어떻게 짜야 하지? 이거는 스타트 위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명령어에 입력된 아이디 번호, 글 번호 부분을 어떻게 추출해내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과정을 거쳤으니까 제가 단어를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추출이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이걸 번호를 분명 써야 되긴 써야 될 건데 얘를 그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몇 번 반복을 한 거니까. 그리고 추출해낸 번호로 실제로 실제 게시글과 어떻게 비교하지?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해야만 우리가 실제로 그 게시글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찾아낸 걸 가지고 수정을 하든 삭제를 하든 상세보기를 하든 뭐라도 할 거니까. 그쵸? 진짜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요 정도에다가 이제 밑에 실제로 뭐 수정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이어가 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보세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지금 나름 뭔가 기능들이 좀 생겨났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죠. 일단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실제로 사용자가 쓰려면요, 우리는 그 해당 사용자 컴퓨터에 이클립스를 설치해서 내 코드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F11 눌러서 실행해.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어 라고 말해줘야 얘를 실제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잡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야 돼요. 그쵸? 이거는 실제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들이 너 개발 배웠다며, 만든 거 있으면 좀 나도 해볼래. 내 자리에 앉혀야죠. 이걸 쓰게 하려면. 그리고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일단 그 첫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이거 당장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은 글 없잖아요. 데이터의 영속성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상태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개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은 개발자가 보기 위한 영역인 거지, 사용자들은 이 콘솔의 영역에 뭐가 찍히고 뭐가 나오고 이런 거를 못 봐요. 여러분들 웹사이트 쓰면서 저런 거 본 적 있나요? 이런 부분 본 적 있어요? 이런 출력문들? 없죠? 그거예요. 웹사이트는 저런 거 없잖아요. 물론 여기도 브라우저에도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긴 합니다. 이쪽에 이제 웹 개발을 하시게 되면 여기도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프론트 공부를 하시든 백 공부를 하시든 어쨌든 이제 웹 쪽으로 뭔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콘솔은 무조건 따라다니는 영역이에요. 이 콘솔과 여기 있는 콘솔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은
이제 전혀 방식도 달라질 거고,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코드의 전체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해야 되는 일은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카페에서 글을 썼어요. 내가 쓴 글에 들어가면, 이건 지금 제가 쓴 글이 아니겠지만 저는 지금 로그인도 안 했으니까, 내가 쓴 글에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에 뭐 수정 삭제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로그인을 한 상태고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면 뭐 게시판 들어갔을 때 글쓰기 버튼도 있겠죠. 눌러서 들어가요. 글을 쓸 때 입력을 받죠.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겠죠. 저장해서 어딘가에 보관해놔요. 우리 코드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티클 라이트를 했다. 글쓰기 버튼 누른 겁니다. 들어와요. 그러면 뭐 번호나 이런 날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알아서 처리가 되게끔 또 세팅을 할 거고, 입력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입력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게시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시물을 어딘가에 보관까지 하는 거죠. 자, 이 과정, 이 전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로직은 똑같아요. 이 과정이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될 뿐인 거지 과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화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사용이 될 뿐이에요. 똑같은 로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구조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졌다고 낯설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결국 해야 되는 일은 똑같다라는 거고,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당연히 더 편해질 거란 얘기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뻔한데 이걸 지금 배운 구조대로만 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구조가 달라졌다고 로직이 달라지지 않아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발은 특히, 웹 개발 쪽은 특히 더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면 출발을 못하고요. 쉽게 생각해서 출발을 해야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시작이 어떻게 반입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웹 개발은 진짜 시작이 반이에요. 얘는 스타트를 끊냐 못 끊냐가 커요. 일단 뭐라도 두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당연히 어렵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 나가면서 내 생각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내가 이 로직들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코드.org 이런 것들 풀면서 막 로직, 문법 다 공부하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는 약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숙명인데, 그 숙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가 있어요. 개발자는요, 이 개발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순간 도태돼요. 수명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나 공부할 때는 더더욱.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멈추지 않고, 근데 이제 또 생각이 멈추지 않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방향을 한쪽으로만 잡으면 안 돼요. 얘를 되게 넓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방향이 한쪽으로 잡히면 여러분들 좀 더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경력이 쌓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그 머리가 좀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좀 넓게 그려놔야 나중에 이 넓은 곳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흐름 파악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드 써내려가는 연습도 하는 거고, 다 경험치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쌓아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수정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하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방금 코드 또 올라갔을 거고요. 자, 이제 다음 기능으로는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조회수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조회수 기능. 얘는 어떤 기능이에요? 누군가 게시글을 클릭하면 누군가 이 글을 봤다라고 하는 카운트가 올라가는 기능이죠. 실제로 게시글을 본다라는 개념은 게시물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걸 클릭하고 그 클릭을 했을 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그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게시물 리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얘를 누르지 않고 지금 여기 이만큼을 막 노려보고 있대요. 제가 컴퓨터 화면을. 그럼 조회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누르는 행위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코드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린 지금 화면도 없고 콘솔에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웬만한 기능은 똑같이 다 있어요. 자, 지금 이걸 누르는 행위 우리 기능에서 뭘까요? 그렇죠. 디테일. 우리 만들어 놨잖아요. 상세 보기. 얘 글 번호가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번 글이다 라고 하면 디테일 2라고 하고 2번 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조회수가 1 증가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증가된 조회수를 디테일에도 보여주고 리스트에도 보여주고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조회수라고 하는 데이터 이 실제로 값이 증가가 돼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 이거는 조회수라고 하는 건 게시물이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게시물들이 조회수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뭐 1번 게시글은 조회수가 뭐 30이고 2번 게시글은 뭐 10이고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 다르게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럼 각각의 객체들마다 값을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객체가 값을 보관한다는 건 결국 그 공간은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공간은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얘는 클래스에 만들어줘야죠. 왜냐? 객체는 클래스 보고 만들 거니까. 자,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회수 기능을 할 건데 일단 게시글이라고 하는 게시글 객체가 조회수를 저장할 수 있게 공간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 그 해당 그 공간은 클래스의 정의가 되어야 하는 거고 왜냐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클래스 보고 만드는 거니까 클래스에 그 공간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객체는 그 공간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객체의 개념이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디테일이라는 기능이 수행될 때 해당 게시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조회수가 1 증가되게 코드를 짜야 되겠죠? 그리고 증가된 조회수의 값을 디테일과 리스트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여기까지 처리를 하시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객체가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에 있는 값을 1 증가시켰대요. 근데 우리는 이 객체 가지고 리스트 보여주고 이 객체 가지고 디테일 보여주고 다 하고 있죠.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값들 꺼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 그냥 똑같이 꺼내서 보여주면 끝이에요. 안에 물고 있을 거니까 정보를.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다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릴 거니까 쉬는 시간에 같이 해보셔도 좋지만 또 쉴 땐 또 쉬어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5분부터 다시 할 거고요. 그때부터 이거 해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